기념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제5회 사할린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나름 고민도 갈등도 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4, 5일 일주일 전후에서 심각해진 이 코로나19 전국적인 이 분위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긴 하되 방법을 바꿔야 되느냐, 그런 저희들만의 고민과 저희들만의 그 답답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밤까지도 과연 오늘 이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에 대구에 가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오늘 사할린의 밤을 하긴 하는 것 같다라는 그 실감을 저 자신이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구에서는 이제 원래 15년 차입니다. 1996년, 97년 저희들 선배님들께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당시 박혜룡 회장님과 작년에 작고하신 김충경 회장님과 인연이 되어서 2년 동안 사할린 현지에서 대구 청년들과 주 한인협회 자매 길련을 하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사할린 동포를 위해서 작지만 힘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 또 2008년도가 되면서 12년 전에 저희 선배님들께서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했던 그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있었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할린 러시아, 우리 한인, 경상도 사람, 이 몇 가지의 단어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대구의 청년들은, 몇몇의 청년들은 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내 가야겠다, 우리가 또 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게 2008년 7월, 오늘 제가 책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2008년 7월 달에 가자 사할린으로라는 이 통일백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면서 저희들은 12년 전의 사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자료 찾고 또 지금 사할린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책을 만들면서 12년 만에 다시 사할린 갈 준비를 했던 게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광복절 행사, 대구의 밤 행사를 하러 갈 때 사할린 공항에 딱 내려서 저희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많이 가지고 가야지, 안마기도 이불도 양말도 체육대회 선물도 보따리 사서 갔는데 공항에서 다 압수가 되었을 때에 통역해 주셨던 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정자 회장님, 저하고 제가 사할린 첫 땅을 밟을 때에 그때 그 당시 이준호 사할린 석시 한인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우리 박정자 회장님 그러면은 광복절 행사할 때 그 무대에서 찌렁찌렁했던 그 여성의 음성이지만 힘차고 아름다웠던 동포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휘어잡았던 그 느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살린의 밤 본 행사가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약간 중량을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를 8월 14일 날 경기도 안산에 가서 광복절 기념식을 했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70여 명의 안산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향 땅에서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식 이렇게 해서 한번 광복절 기념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하고 내려오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봐보고 그분들의 손을 잡았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살리는을 가지 못하고 또 대구의 밤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살리는 밤은 해야 되겠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1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택한 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세미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몇몇 분이라도 이 글을 가지고 좀 이야기도 하고 호소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고 우리의 작은 울림이지만 우리의 울림들이 큰 방향타를 잡아갈 수 있다. 큰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초라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들이 대구 청년들에게 또 대구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퍼져져서 살린 농포를 이해하고 또 강제징용의 그 삶을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책에는 오늘 발표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동의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몇몇 분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미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분을 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제가 5년 정도 이분을 더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살리는 사업도 더욱더 힘을 받아서 탄탄하게 또 진행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국 살린 영주기국 동포협의회 권경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정자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제가 저녁에 이분 집에 가서 제가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왔습니다. 우리 김포의 박정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파워가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회장님 모셨다고 내일 버스로 회장님을 모시러 오는 우리 서천의 허봉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도 대구에 오시고 또 저하고도 인연이 되어서 참 만난 지는 몇 분 안 되었지만 참 저하고 이렇게 뭐 동생 같으면 제가 뭐 거의 아들뻘인데 아주 이 친근한 웃음을 주신 우리 부산의 박첨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 살린 동포의 박노영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 귀국하신 우리 공노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하고 살린을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살린 동포에 대한 애정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천안 나사렛대학교의 평생교육원 SPL 과정의 이태권 책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13년 전 러시아 살린 땅을 저와 처음 밟고 그 이후에 2번 더 다녀오면서 살린 동포들을 위해서 늘 마음과 또 선물도 또 행동도 함께 해주는 우리 이재혁 대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우리 정성엽 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또 저하고 또 살린 2번 가서 대구에 감독하고 광복절 행사 참석했던 우리 김덕현 부회장 참석했습니다. 원래 살린 가는 비행기 탈락했는데 비기가 없어서 못하고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이제 살린 갈 우리 김기명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만 모셔서 짧게 발표 말고 이제 권경석은 짧게 그 내용 말고 짧게 인사 말씀만 짧게 한번 하시죠. 먼저 우리 권경석 회장님 모시고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5회 살인의 밤, 그 전야제 뒤이죠. 전야제인 살인 영주교 그 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시고 살아가시면서 좋아하던 일, 힘든 일 또는 조금은 또 더 바꾸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전국의 살린 동포를 대표한 우리 권경석 선생님 모셔서 짧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통일 대구시 청년협의회와 사할린 동포와의 인연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민통의 그 청년협의회 하태균 의장님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음으로써 아마 이 15년도까지도 이어지는 인연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년에 올해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노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쁜 역경에도 끝내 해내고 또 해내신 하태경 회장을 비롯한 민족통일 대구 강력시 청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들이 잘 되리라고 믿어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구를 대표해서 우리 이재혁 부회장께서 나오셔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혁입니다. 복장이 갑자기 바빠가 이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3년 전에 2008년도에 살린 같은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 갔을 때 저희 아버님 같은, 저희 친구 같은, 또 저희 동생 같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그 소식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못 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기쁘고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잘 지내시는지 저희들이 또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늘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신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국 생활에 잘 지내시기를, 건강하고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 전야제고 내일 또 행사
우리 준비하신 우리 민족통일청년 회장을 비롯한 청년 임원단 그리고 국회의원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는 일 발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각 지역 우리 회장님들 세 분 한 분씩 모셔서 말씀 듣고 또 우리 대구의 분들 말씀 듣고 바로 세미나 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혹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 권경숙 회장님께서 산림동포 귀국협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역사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노영 명예회장님, 이태권 교수님, 김덕현 부회장님 요 순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태용 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식 솜씨도 아주 뛰어난 산림의 여성 지도자 현재는 김포의 여성 지도자 우리 박정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좀 준비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희들을 작년에도 초대받았고 금년에도 또 초대받았는데 정말 이 대구 청년회 회장 태균 씨 정말 감사하고 금년에는 우연히 바쁘자 어렵게 살면서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왜 생각하면 노인들이니까 특별히 코로나는 노인들이 제일 위험하다 하니까 1년 동안 지금 우리 마을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고생도 많고 말도 많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대구에서 제일 그때 바쁠 때 대구에 우리 하태균 회장은 어떻는가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왔어요. 그런데 다 잘 지내고 있다 하니까 안심했는데 이제는 또 대구의 밤 그렇지 않은 사카린의 밤 그것이 금년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하는데 생각 중인데 또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반갑대요. 왜 생각하면 하태균 회장님하고는 제가 2008년도 63 그때 광복절 그때 만났거든요. 그때 만나서 그때 11명인가 청년들 같이 오셨죠. 네, 그분들과 같이 광복절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 코스모스라고 유르노 사카린스케 운동장에 큰 운동장에 했어요. 근데 그 행사에 한 2,000명 어르신들이 왔거든요. 구경하러. 그래서 우리 단체에 있는 여성들이 한 10명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 500명 정성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 해는 정말 잘 지냈는데 2009년도에 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 그 다음에 2011년 광복절 세 번이나 대구의 청년들을 그 도움을 받아서 광복절 행사가 참 잘 지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귀국해서 11년도부터 귀국해서 9년 동안 김포에서 살고 있는데 9년 동안 제가 여기 김포 솔토마을기단지에 100명 사는데 제가 회장입니다. 아직도 9년 됐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유르사카린스크에서 어떤 행사가 했는가.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하태균 그 청년들이 저희들 기억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보니까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사고 그리고 김포는 정말 솔토 2단지가 시설이 잘 되고 있어요. 한간 신도시라서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렇지만 외로워요. 외롭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특별히 초상이 있는데 여자분이 모스크바에서 귀국해서
5년 동안 살았는데 위암이고 위암 말기고 그리고 온몸이 다 퍼져서 3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어제 돌아가서 오늘 조상인데 2번, 3번이나 제가 의료 그 진단서를 빼서 보냈는데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그분이 자식들도 못 보고 딱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11년 전에 저희들 귀국할 때는 저희들이 젊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살기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세가 점점 많으면서 우리 노인들이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한 분이 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가 머리가 아프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 곁에 이런 청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 책자의 제일 중간에 보면 어릴 때 사진이 우리 박정준 회장하고 처음 했던 대구의 밤. 이거 대구의 밤. 그 오른쪽 옆에 오케스트라 위에 사진이 보면은 우리가 사할린 가기 전 한 달 전에 가자 사할린으로 이 책을 만들 때 그 출판에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사할린 행보하는 대구의 밤. 이 13년 전의 이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고 12년, 11년, 9년, 8년 매년 사할린의 그 느낌과 그 모습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따뜻하게 뜨겁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천의 우리 허봉수 회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봉수입니다. 서천에서. 특별히 이거 말을 준비 안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하대균 회장님이 이런 행사를 조직한다는 게 정말 큰 우리는 큰 사실이라 뭐 행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에 외롭게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나가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못 보고 그저 우리 그 앞에 박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저 마을에서 살다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서천에서 이제 오셨는데 제가 언제인지 회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서천은 언제 초대하나? 근데 금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이지만도 반갑게 코로나라 하면 아이고 코로나지만도 우리 한번 나가자 이렇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모두 다 건강하세요. 그 오늘 내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조심, 또 조심, 안전, 또 안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계획보다 내일 일정이 더 줄어들어서 몇 시간 타고 와서 잠깐 있다가 또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마음의 부담도 많은데 하여튼 또 그런 말씀은 또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대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 부산 사나이 우리 박철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장 박철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진의 밤, 하진의 밤, 대구의 밤, 얼마 전에 알았어. 회장님 말하듯이 얼마 전부터 알게 됐는데 한 3년 전에 양산에서 가는 김에 사람들이 가는 김에 제가 알았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무슨 행사냐 물어보니까 일단 양산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몇 명 갔어요. 그 자리에서 전화 와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자리에 있으니까 가서 같이 가라. 한 10년 정도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김에 알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차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지만 계속 구식하면서 우리 가도록 해주세요. 제일 가까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고 한 번도 못 본 분도 한 대박 따였어. 그래서 저번에 왔다 갔는데 아주 좋은 기억도 남았고, 근데 올해는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봄에 대구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전국의 대구에 제일 심했어요. 예. 그래 우리 김포 회장님 말하듯이 여기가 쓰이나 거기 확보하고 있냐. 전화 계속 전화해요. 오케이 좋다고. 그때는 부산에는 아주 조용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부산에 더 심하고 대구는 더 조용하고요. 그래가지고 대구 우리 천장 간다 하니까 어디 가냐고 뭐 그게 뭐 코로나 뭐 중심인데 아이 하지 마라. 지금 대구에 부산이 중심이라고 우리 남쪽에는. 대구는 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마지막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이렇게 분위기도 참석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뭐 좀 몸도 좀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행사를 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14년도하고 이제 자국 살림 2번, 3번 다녀온 우리 천안 나사렛대학교 우리 이태권 교수님 모셔서 또 짧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고요. 사할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은 사할린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희 세대, 저는 이제 한갑이 넘어서 이제 63이거든요. 63인데 저희들 어린 시절에 이 극동방송인가요? 방송으로 사할린이라는 그러한 라디오 방송을, 편파 방송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저희 같은 세대가 그때 당시에 사할린에 대한 그 방송을 듣고 사할린에도 우리 동포가 있구나. 우리 대구 청년이 지금까지 이 사할린을 가고 또 사할린의 동포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작은 운동을 시작해요. 물론 이것이 행사라고 하지만은 그 행사가 되기 준비하기까지는 물밑에서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아까 박정자 회장님 얘기했듯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또 공항에서 뺏기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용감했다. 그 시작을 했더니 여기 계신 이분의 이름처럼 오늘 아침에 전화를 옵니다. 하태근 회장, 나도 사할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네를 믿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힘껏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적어도 이 대구에서 시작한 이 작은 일 같지만 오늘 이렇게 대표로 회장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발제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촬영되어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하셨던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그분도 자식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이 언택트 비대면 속에서 장례도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이번 행사도 할까 말까 망설였던 하태근 회장이 내일 행사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또 발제하고 또 영주 그 귀국 그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것을 토의하시는 그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고 마지막 그 유언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태경 회장과 같은 젊은 친구들이 대를 이어서 그것을 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 행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하태경 회장이 얘기했듯이 조심하면서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우리가 거리 방역 잘 갖춰서 이번 행사 무사히 마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고국에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사할린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늘 대구에 사는 이 사할린의 밤 행사를 통해서 사할린에 대한 애틋한 느낌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승엽 부회장 잠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제5회 그 사할린의 밤 행사 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뭐 전면 나서지 못했지만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민간이 이렇게 이제 허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그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종국에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행사들이 계속 미랄이 돼서 많은 그 울림이 돼서 더 큰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회장님, 이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죠? 그렇죠. 그지? 예. 또 지고 나면 또 다음날 또 해가 또 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하태균이가 이 지면 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덕현 부회장님. 두 명인데 두 명 중에 먼저 하여튼 나는 좋아하는데 얘는 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진짜 고생하는데 우리 김덕현 부회장 한 말씀. 제5회 사할린의 밤 행사 전야제로 금일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좀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를 잡고하신 강영국 총장님과 저희 또 사할린 가면 저희를 항상 환대해 주셨던 김승현 회장님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모쪼록 저희가 올해로서 마무리될 행사가 아니라 내년, 그 후년 앞으로도 계속 대구의 청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마음 나누고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어르신들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주이국하시는 어르신들 또한 사할린에 아직 현지에 계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셔서 매년 저희가 초대할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행사들이 저희 대구 청년들이 아주 미약한 힘입니다. 이런 힘들이 조금씩 모이면 향후 어르신들 삶이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편안한 귀국에서 여생을 좀 보내실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해 보면서 인사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명 국장. 여도 이제 앞으로 우리 김덕현 회장을 열심히 이제 앞으로 여도 이제 사할린 갈 차례인데 병이 못 떠서 올해 못 갔는데 내년에는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태균 영주 귀국 그 이후 말고 하태균 이후의 김덕현, 김기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일단은 그 청년협의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회장님과 매일매일이 걱정이었고 매일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모시고 세미나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마음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아쉬운 마음은 저희가 이렇게 몇 분 모시지 못했고 또 내일 행사도 기존 계획과 다르게 축소를 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이 돼서 대구에서의 기억과 또 대한민국에서의 기억이 좋은 기억과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5회 사할린의 밤 행사에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사할린 영주귀국 그 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목땅, 부모님의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그리고 좀 더 개선되고 바뀌어졌으면 했던 그런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또 동포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면 그게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기록과 역사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럼 먼저 전국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협의회 권경석 회장님 모셔서 전국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회의 그 출발과 그 의미와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세미나 발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석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할린 기국 동포 연합회 회장 권경석입니다. 오늘 본회를 준비하고 저희들 초대해 주신 하태균 회장을 비롯한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청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할린 기국 동포를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신 대구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사할린 기국 동포 연합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 간의 외교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9일 최초로 1927년 전 출생자인 사할린 독고 한인 77명이 강원도 춘천시 영락교회 사랑의 집으로 모셔졌습니다. 2000년부터 대대적인 기국 사업이 시작되어 저희들이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일제강점기 일본의 잔인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 먼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을 당한 뒤 해방 이후에도 돌아갈 조국을 잃고 이국 만리에서 버림받은 조국을 오매에도 그리면서
운명하신 분들의 후손입니다. 저희들은 과거 역사의 희생자로서 러시아에서 살다가 사할린 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그리던 모국 대한민국의 영주 귀국하여 근심 걱정 없는 보람찬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4,400여 명이며 현재 전국 19개 시군의 25개 지역 단체 그리고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경북 고령군 대창 양농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는 약 2,700명에 달합니다. 2000년 2월에 경기도 안산시에 특별히 사할린 동포를 위해 마련된 주택단지 고향마을이 조성되었고 사할린 동포의 대대적인 영구 기국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4,089세대 967명이 고향마을에 입주했습니다. 기국 대상자로 1935년 이전 출생자 1세라면 1940년 8월 15일 전 출생자를 의미하는데 배우자와 1세와 그 배우자 1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2차 사할린 동포의 대대적 영주 귀국이 진행되었고 전국 15개 시군에 2,200여 명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국 대상자로 1945년 이전 출생자 1세와 배우자 1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귀국 조건이 완화되어 귀국 신청자 1세와 배우자 2세 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자를 얘기하는데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 3차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기도에 약 60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정착했습니다. 2010년 4월 28일에 전국 사할린 귀국 동포 협의회가 사할린 단협 줄여서 결성되었습니다. 사할린 단협 초대위원장으로 안산의 고청란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사할린 단협이 해산되고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 연합회가 간략해서 사할린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사할린 연합회 정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할린 동포 기금을 조성을 위해 지정일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 선친들이 못 받은 체불임금, 보험, 우편저금 등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할린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만은 지난 70년대 초에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그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70배 환산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친들이 일본 강점기 사할린에서 받지 못한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현재 가치로 한 2,000배로 환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산하게 되면 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내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이 사업을 이어서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할린 동포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외 모든 사할린 동포들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한운영 시배 강제징용 피해자 2,295명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사할린 징용 피해 헌법 소위 심판 대상 헌법 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라고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3일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7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낸 소원의 소송 대리인 경수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신청을 할 것을 대한민국 외교부에 당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할린 연합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자 우리 수건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주최하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 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입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사할린 연합회는 지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을 종합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할린 동포를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공식 선포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의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했거나 출세한 한인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동방 가족을 자녀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당시의 임금, 보험금, 우편저금 등으로 사할린 동포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영주귀국 동포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방 직후 일제히 잔인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환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할린이 버려진 사할린 동포들 모두가 피해자이므로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2016년 2020년입니다. 국회에서도 17대 18대 19대 2004년부터 2016년입니다. 국회에서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개를 발의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017년 2월 17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사할린 한인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919년 6월 7일 2020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곧바로 구의 가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0년에 사할린 동포들 대대적인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내서 최초로 제정된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연합회 고창남 초대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 연합회 회장단과 지도부, 고문단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이 10수년간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 1세뿐만 아니라 동방가족, 즉 직계비속 인명과 그 배우자도 함부로 영주 귀국할 수 있습니다.
사가리 한인들이 영지국할 수 있게 된 때에는 박노학 선생의 공로가 큽니다.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 박노학 선생은 1943년 사가린으로 강제 지용됐습니다. 사가린이 1945년 종전과 함께 소련 영토로 편입되자 일본은 자국민 소함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 국적인 한인들은 무국자가 돼 발이 묶였습니다. 박 선생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덕분에 1956년 부인과 함께 사한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병사할 때까지 사한이 한인이 귀국에 박 선생은 1958년 일본에서 사한인 옥류 기환 한국인 회를 조직해 1988년 병사할 때까지 사한인 한인이 귀국에 매달렸습니다. 박노학 회장은 일본에서 사한인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한국 지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사하린에서 보내온 그 7,000통의 편지가 현재 대한민국 기록원에 사하린 동포들의 강제 연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물로 영원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50년대부터 30여 년간 사하린 한인의 존재를 한국과 일본에 알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영지교육에 헌신한 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1988년 박 회장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사했고 일본 국회의원 간담회는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박노학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업적을 그리고 구세에 전하기 위해 사하린연합회는 1994년 11월 18일 십시 일반 무고만 사하린 기국 동포 자금으로 안산시 고향마을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하린연합회는 박노학 회장 유족회 회장 박창규와 공동으로 박노학 회장의 흉상을 제작하여 2007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기증했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하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하린 연합회는 사하린 동포 1세와 동일하게 앞으로 영주 귀국하는 2세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하린 연합회는 귀국해서 생활하다 사망하신 부모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1세, 배우자는 2세 부부로서 귀국하여 한국에 생활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2세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영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하린 동포의 애환을 잊지 않고 고구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하린의 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족통일대구시 청년위원회 청년협의회의 무관 발전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크바 사하린 한인연합회 명예회장, 김포시 사하린 동포회 명예회장, 현재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85세 박노영입니다. 첫째로 오늘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5별 사하린의 밤 세미나 포럼에 초청해 주신 하태균 대변인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제징용 사하린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절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35년 만에 다시 찾은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하린 동포들은 광복절의 기념날
해방의 기쁨 날이 아니라 피눈물 흐르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에 서울에서 열린 제75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을 평화롭게 안전한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국 시절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올바른 말씀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해방된 지 75년 넘을 오늘에 와서도 강제징용 사가인 한인 피해자들과 그분의 후손들 및 유족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강제로 타국 사관으로 끌려간 분들과 그 후손들을 1945년 8월 15일 이전 1세, 이후 2세로 나누어 사할린 동포의 인권을 무시하고 비인간적 결정으로 1세계만 영주기구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인간적 인지한 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4천여 명의 대한민국을 영주교육하였습니다. 현재 2천여 명만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어르신들이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기다리던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전해질 의원 발의 금년 4월 30일 15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내용을 본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큰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사할린 동포라 하고 그 외에 2세, 3세는 사할린 동포가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러시아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살아계신 사할린 동포 1세에게는 동방가족 직계배속 아들, 부인과 또는 딸, 남편과 영주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국적을 또 포기해야 됩니다.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사할린에 남은 자손들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고 평생을 근무하며 받아야 할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및 사업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사망 2세, 3세는 영주교육 및 정착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의료금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산가족을 발생하는 영주기구는 없습니다. 일본은 폐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곤란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을 사할린에서만 26만 4천 명 모든 자기 나라 국민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과 자녀 2,250명을 함께 귀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 모든 가족, 모든 자식, 친척들도 귀국시켰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지켰지만 조국을 믿고 귀국을 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 동포에 대해 알아야 하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하고 타국에서 강제로 옥류된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싸웠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한을 부문 채 세상을 떠나게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사할린 동포의 국제 문제 해결, 귀국과 정착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위해 힘써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진 우리 사할린 동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한일 양국 모두 과거에 대한 용기 있는 직시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있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 자료를 전하겠습니다. 새 고려 신문에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또 대표님께 대통령께 보낸 오늘 자료와 대통령께 보낸 고소문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할린 동포를 세대로 나누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노영 민경님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안 나사렛대학교 SPL 과정 이태권 책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오늘과 같은 이 역사적인 그러면서 이런 세미나 형태를 빌어서 귀한 말씀들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고 육성이 이렇게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들이 하나에게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육성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저는 우리 하태경 회장을 통하여 이 발제자로서 사할린 동포가 영주 귀국한 그 이후를 이렇게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신문들을 뒤집어 보고 또 법안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논문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고 부분 나와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그 비슷한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나 지금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그거죠. 본료가. 그 내용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 시도에서 지금 전국 시도에서 지금 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지역 단체장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MCA 과정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후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연구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하는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이 땅에 계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저분들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고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것들이 민간 활동에서라도 용역을 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하게 하고 또 학술지를 만들어서 그 논문들이나 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게 간간히 실어서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1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고 2세대, 이제 3세대, 4세대까지 또 얘기하시거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저는 재밌게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아까 보상금 문제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런 돈으로 받지 않고 일본에서 우리의 용역 노동비 그거 달라 이거예요. 보상금.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김인현 출생이세요. 1919년 88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은행에 저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체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체국의 그 일본 우체국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지배하면서 돈을 다 저금시켰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이것이 비단 사할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환채전 그런 것도 사서 모으시고 다 했는데도 한 푼도 못 찾고 그래서 평생에 은행을 믿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아까 이런 문제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3세, 4세가 영주 귀국해서 또 발전적으로 그들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또 생각할 게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독립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두 분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떻게 왜 독립 영화를 만드냐? 삶의 비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2세를 넘어 3세, 4세까지 오시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할린에서 견디고 그 공산주의를 넘어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그리고 이제 사할린에서 그 자치주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거기에 다민족이 많이 와서 있는데 그 민족보다도 우수한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독립영화제는 요즘 이 핸드폰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 즉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귀국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시나리오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발굴되어서 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애환을 느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인의 정신이 필요하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두세 번 이렇게 하태경 회장하고 가서 지금도 사흘이 남으니까 끔찍하게 남는 게 있는데 조국이 뭘까? 고국이 뭘까? 일본 국적을 가지고 강제징용을 당했어요. 물론 합방이 됐으니까 일본 국적일 수밖에 없지만 피는 조선인이다. 사할린에서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늘 들었던 얘기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할린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5천만이 몇 명이나 알겠냐는 게 이 얘기를. 우리끼리는 맨날 하는 얘기죠. 내 아버지가 한인 1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지고 다
일하고 끝나면 난 고향 가야지. 내 부모 만나야지. 형제 만나야지. 그리고 견뎌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해방이 됐는데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사람들은 데려가고 우리 조선인들은 국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아까도 그 박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부인이 일본 여자하고 뒀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으니까 그분이 또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 아주 잠깐의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깊이 와닿는 이야기다. 그리운 고향 땅도 부모 형제도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분들이 견뎠었던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조국의 그 산하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 삼천리 반도강산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그 서글픈 노래들 이세들은 한국 노래 요즘 대한민국의 트롯이 아주 가요 열풍을 요거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들어보셨죠? 임영웅이가 누군지 그 앞에 또 송가인이가 누군지 그런 노래도 지금도 케이블 TV 틀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살리면서 불렀어요. 잘 불렀던 노래들이요. 한마는 타양살에도 그 추운 사할린에서 거기는 또 가보니까 왜 우리나라 땅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황토 땅인데 거기는 검은 땅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땅 자체가 검은 땅. 그런 시름들 그런 거 유행가 가사로 노래를 들렸던 것이 이세들이 또 그렇게 잘 부르세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노래방 기계를 하든지 차고 있었던 녹음기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이세들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 이분들은 그 배가 올 줄 알고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끼리는 알아요. 거기에 시문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제 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야 되고 또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잖아요. 저는 하태경 회장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촬영하니까 우리 유튜브 개국하자. 아 사할린 가자 사할린 오 사할린 뭐 이름만 아자를 붙여도 사할린이고 가자 해도 사할린이고 오자 해도 사할린이고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지금 한 4천여 명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여기 귀국하신 분들이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처럼 돌아가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녹화해 놓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그 얼굴을 직접적으로 녹화해 놓자는 거예요. 김포도 갔다가 안산도 갔다가 저 부산으로 갔다가 다 가자는 거예요. 이 조국이 무엇인지 얼마나 또 나라가 가난하면 배 하나도 못 보내가지고 데려오지도 못하는 지금이야 뭐 경제권이 전 세계 13위 10위권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것도 영주 귀국도 88년 올림픽 때 그래도 이렇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올림픽이라는 행사 없었으면 그게 됐겠냐. 바로 이게 대구에 사할린 밤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없다. 저는 조국이 중요합니다. 이 조국의 동포들이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중국적 어떤 때는 또 받아줬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중국적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안 발의하신다는 얘기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귀국자들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내려면 그 사시는 지역의 단체장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사시는 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신세 한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08년도에 이 표지에 나왔다듯이 백서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백서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태경 회장이 보여줬어요. 그런 백서들이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할린에 억류되어서 우리 동포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소련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 섬을.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넘겨줬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받아준 거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할린에서 거주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나오는 것이. 자, 이런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벌써 85세신데 이제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고령인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건강 문제 지자체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것은 법안 문제고요. 지방자치제에서 살 때는 그분들의 일거수의 생활 일상을 그분들이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산에 남겨둔 가정 문제, 그리고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상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박정자 회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우울증도 온다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더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 많다고 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시설적인 유형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려면 그것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닥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구에서만이 아니라 이 대구에서 불을 질러서 각 지역에 사시는 그곳에서도 이런 행사를 가져야 된다. 요즘은 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듯이 연계해야죠. 연계한 것을 또 찍어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중계하자. 요식 행사가 아니라 진짜를 하자는 거예요. 진짜를 하자는 거예요. 아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고국에서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그리워서, 내 아버지가 그리워서 오고 싶었던 이곳이 왔지만 여러분의 고향이지 아닐 수 있고 이방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쪽에서 태어나서는 그 검은 땅이지만 거기가 내 고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활 만족도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아까 하태경 회장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이분이 또 원내대표시잖아요. 직접 통화하는 걸 저는 들어요. 그 외에 여러분 이 앞에 표지에도 보면 관심 있는 분 많고요. 여기 대구에서는 권영신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대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신경 씁니다. 다만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정착할 건가? 아니면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와서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 말씀들 하실 때 불러줘서 고맙다. 하태경 회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셨어요. 그 인연을 얘기하면서 계속 오게 했다. 이것이 박탈감이 없어지는, 서로 교류하는 그것이 아니냐.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 삶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삶, 아버지 밑에서 이만큼 살았던 85년 동안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내 손자들,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이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난 조상으로 가는데 그들한테 뭔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시한 것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 받자. 저는 이게 멋있다고 봐요. 내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뭔가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돈을 받아내자.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 중간지대가 여러분입니다. 또한 여기 하태경 회장을 통한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또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택트 사회, 이제는 이 마스크가 벗었던 시대가 아니라 마스크를 쓴 시대, 지금부터 또 새로운 세상이 온대요. 10년이 앞당겨져 왔답니다. 이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았다가 저 삶으로 가기 전에 이 중간지대의 삶에서 우리는 이 사이가 언택트 사이라고 합니다. 대면하지 말고 많이 모이지 말고 적게 모여서 그래서 개인 방역 잘하고 사회적 거리기 두고 자꾸 개인 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생활로 가뜩이나 사진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우울함이 오겠습니까? 이 정서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모여라가 아니라 찾아가는, 우리 하태경 회장이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명절 때고 가서 이렇게 세배도 드리러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태경 회장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세 뭐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해야죠. 이제 우리는 고국도 찾았고 조국이 무엇도 알고 대한민국의 성장도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의 일원이 되자. 슬펐던 지나간 삶. 이제는 이렇게 정착되어서 왔지만 나는 이대로 살지만 내 이후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은 책임져 주고 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 책에 분명히 밝혀놓으셨어요. 이 8가지 문제를 우리 박 회장님이, 박노영 회장님이 글로 써놓으셨고 아까 말씀으로 설립 동기를 우리 권 회장님이 해주셨어요. 8가지. 1번부서부터 8가지가 촉구하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것들을 오늘 대안을 가지고 관심 있게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개인 방역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없지만 이토록 슬프고 아픈 역사의 현장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빠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버림받았던 우리 동포가 그 중에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4.12 한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36년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슬픈 민족이 겪어야 하는 참담한 역사를 뒤집어 보자는 것.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 하태경 회장이 그러기 때문에 4.12 이 대구의 밤을 되찾는지 모릅니다. 또한 민족 통일 이 청년들이 그 몇 년 전에 4.12로 가서 대구의 밤을 열었는지 모릅니다. 수말리 이국에서 고향도 잃어버리고 고국을 잃은 채 강제 노역과 멸시 천대 이제 청산할 때입니다. 오늘 그거 선언하자는 거예요. 청산해야 이 8가지 문제 해결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노예고요.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머슴은 머슴일 수밖에 없고 눈치 봐야죠. 국가한테 눈치 봐야. 아니요. 우리 동포잖아요. 이제 주민등록 받았고
이 같은 국민이 이제는 가야죠. 내 고향 땅으로 부모 형제 만나러 간다는 그 부푼 꿈이 이제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한인 3세들입니다. 2세 이후죠. 2.5세. 여기 못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여기가 이제 부모님 와 계시니까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이분들 보러 와야죠. 찾아와야죠. 그래서 국적 취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국적 주자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배를 포기했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사할린에 지금 이렇게 자치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기다려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미쳐 죽었다는 얘기만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태경 회장이 인사말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야죠.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그 한인 1세들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지식인이 나왔대요.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흙집을 짓고서 울타리 짓고 촛불간당 개간해서 가서 보니까 한국하고 과일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추운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1세, 1.5세, 2세에게 교육을 높였던 그분들이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에 묻혔지만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면 대단한 지식인들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엄숙하고도 책임있게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 또 발제자로서 가슴에 남은 천추의 한을 오늘 이나마 우리가 씻어내고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사이에 따뜻함을 그리고 정직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사할린의 밤이 성공적으로 이 비대면에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현 부회장 나오셔서 같이 하죠. 네, 먼저 발표에 앞서 제5회 사할린의 밤, 사할린 동포 영주기 욕구 후 세미나라는 섹션을 또 만들어주신 민족동일 대구청년협의회 하태경 회장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먼 길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권경석 전국 사할린 비동포단체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사할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할린, 저희 대구 청년들이 이 사할린 단어만 듣거나 변해일 때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땅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예전에 고생하셨던 그런 기억들만 하시면 얼마나 먼 곳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할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2016년 가을쯤 본회 하태경 회장의 SNS 글을 접하면서 사할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내용은 사할린 현지를 방문을 하고 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태경 회장의 심정을 SNS로 남긴 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너무나 힘들다. 이번 행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비행기에 올랐지만 항상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 행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본능적으로 그런 심정들을 SNS에 난 글을 보고 도대체 이건 뭔가? 무슨 일이길래?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서 2016년 민족통일대구시 청년협의회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었고 2016년, 17년 산림 현진을 방문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 손도 많이 잡아드리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도 일제 강점기 그런 강제징용으로 그런 고생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대구의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마음을 풀어드리고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수만 명의 식민지 조선인을 남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을 보냈습니다. 말마다 할당된 징용 몫을 채우기 위해 맏형은 아버지 이름을 대신해서 강제징용에 끌려갔고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은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보따리를 싸 함께 갔다고 합니다.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것들은 대다수의 강제징용을 하셨던 동포분들이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경상북도, 대구를 비롯한 경상, 청도 등등 경상북도에서 강제징용을 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께서 강제징용을 가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고 조금 더 영주기국하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사할린 현지에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 한 번 더 손잡아드리고 마음 나눠 드려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보낼 때는 일본 식민지의 백성이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사할린 섬을 소련에 넘겨주면서 우리 동포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겨졌습니다. 더구나 일본으로 돌아가던 일본인들의 항구에 남아있는 배들을 폭파하는 만행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남겨진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분, 두 분 코르사코프항으로 모이셨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장벽은 멀지 않은 뱃길마저 막아버렸고 해방 후 혼란했던 고국은 어르신들을 외면하게 됐습니다.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며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은 수십 년간 광양의 그리움을 담고 동토의 땅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과 소련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할린 한인의 귀국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았던 이들의 복잡한 삶을 담기에는 지금의 법과 제도는 너무 엉성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17대부터 표류 중이었던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셨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어 사할린 동포 피해 규제, 유해 발굴과 봉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도 포함이 됐습니다.
영주 귀국 사업의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조기 정착, 거주, 생활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주택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들로 정해놓았습니다. 국내 영주 귀국 희망자와 동반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7개의 조문만으로는 사할린에 남은 3만여 동포와 영주 귀국자의 한과 눈물을 어루어 만져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할린 한인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외면하는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므로 동포들의 순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한 분께서 제가 육성으로 좀 남겨주셨던 말씀을 끝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욕심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죽은 남편과 남은 자식이 내 가족이라고 적힌 호적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93살의 어르신이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가족 지원과 영주 귀국 대상 확대 등 역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길 기대합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내일 또 제5회 사할린의 밤 행사에 참석하실 약 120분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오늘은 이 작은 세미나지만 내년, 내후년, 향후 10년, 20년 정정하게 살아계셔서 저희 대구 청년들이 갚지 못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강제징용돼서 살리러 가셨다 하면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더 갚을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도 삼켜버린 코로나, 그리고 얼어붙은 대지, 동토의 땅이라 불리는 사할린. 어느덧 사할린에 처음 발을 딛게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저 가깝지만 먼 나라의 소식이었고 우리 동포들이 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할린이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된 사할린은 한국의 8, 90년대의 모습이 얼추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크게 변화된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 방문했던 청년들은 변화를 실감하여 웅장한 건물들도 세워졌다니 그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한인 후손들과 광복절 행사에서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는 등 나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드카로 지친 여독을 풀기도 했던 소중한 추억. 겨울에 너무 낮아진 기온 탓에 바닷물도 얼고 포장된 도로 아스팔트는 봄이면 모두 으깨져서 그대로 웅덩이가 되고 비가 오면 또 물폭탄으로 변하던 그런 길가의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초소처럼 보이는 매점들과 길거리 과일 노점들이 생각이 납니다. 차치하고 엉겁결에 들이닥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그 위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사할린 현지에서 계획된 대구의 밤 행사도 모두 취소되고 사할린 방문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쉬움을 끝내 삼켜내지 못하고 사할린의 밤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름 길었던 계획과 준비를 끝내고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어르신들을 해가 넘기기 전에 모시고 음식이라도 대접하고픈 마음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사할린의 역사가 되고 또 산증인이 되신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사할린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한이 되고 또 어쩌면 기쁨이 되어 오늘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영주 귀국,
그 이후 어르신들의 정착과 생활에 있어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치지 않으셨던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속내를 삼키고 또 삼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지난날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동포들의 회한만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4.16 후손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또 이후 귀국하실 어르신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조국의 품에서 안녕할 수 있기를 몇 글자의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민족통일대구 청년협의회 부회장 황태영 대도. 오늘 불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일단 발표는 마쳤습니다. 우리 이태공 교수님 모셔서 총평 듣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권경석 선생님 모셔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총평을 드리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제 강제로 징용된 그리고 받지 못한 그 임금을 받자 이 말에 많이 꽂혔어요. 잘못 생각하면 빌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셔야 될 일 하자. 그러면서 요 화면을 보는 거예요. 시대가 비대면 시대도 왔지만 영주 귀국하신 그분들과 하태경 회장. 그래서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총평입니다. 하태균의 TV, 하태균의 사할린. 뭐 저희들 이름은 몰라도 사할린 가니까 하태균인가 그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할린으로 해서 그 유튜브로 해서 저기 사할린에 있는 동포까지. 그래서 유튜브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한 게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세를 갚아주자. 누구를 위해서? 2세, 3세, 넘어서서 4세까지, 5세까지 앞으로 저 사할린 땅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국적을 갖게 하는 일들. 여러분의 한 목소리가 대변자의 역할은 결국 시대와 함께 가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시각 중계를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2세들 중에 또 3세들 중에 아나운서도 있을 거고 성우도 있을 거고 배우도 있을 거고 또 시인도 있을 거고 문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걸 다 어울러서 이제 순수한 이 사할린이 작년에 가봤거든요. 무척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뭐 저기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 갔을 때 사할린과 작년에 갔을 때 사할린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또 사할린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지나간 세월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뜨겁게 우리 하태경 의장 이하 대구 청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권경철 회장님 모시기 전에 앞에 한 두 분 정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2008년도 저희들 사할린 편지를 같이 동행했던 우리 황상국 부회장 모셨는데 잠시 후에 모시고, 그리고 늘 부모님 같이 큰 누님 같은 우리 박진대 회장님 잠시 모셔서 그냥 쭉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그것도 그냥 느낌, 기분 이렇게 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새겨서 또 더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상구 부장 모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오고 싶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만나뵈니까 정말 기쁨이, 들어올 때 제가 좀 울컥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운데 또 먼 길을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태균 회장님하고 2008년도에 저희가 4.11을 처음 제가 방문했고, 좀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변하고 한, 작년에도 제가 좀 갔었지만 제가 한 4회 정도 갔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할 때마다 4.11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만큼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또 4.11 영주기구 하신 분들과 4.11 동포들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보상 문제나, 우리 하태균 회장님이 또 비록 대구지만은 정말 많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제가 보고, 이 함께 같이 이렇게 발을 담가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기쁩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좋은 그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국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는 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하태균 회장님이 또 이렇게 국회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많이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4.11 동포 쪽에서도 한인 쪽에서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내와 또 4.11이 같이 협력을 한다면 아마 더 빨리 좋은 결과,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또 오늘 저녁에 또 만나가서 좋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나 빠진 거 있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16년도였어요. 처음으로 16년, 17년. 예, 그때 저희들이 초대받았지 않았어요. 우리 김포 버스 2대 갔죠. 그렇지요. 네, 그때는 정말 대박이었어. 어떻게 대구의 밤은 예쁜 그때는 2016년. 16년. 예, 예. 네, 대구의 밤은 우리 저 사칼린에서 그냥 네, 참석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칼린의 밤이 될까? 그런데 야, 그 행사가 정말 크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재미있게 잘 지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저희들은 이제는 우리가 또 그때는 저 설도마을 상단지에서는 22명만 참석했거든요. 지금 전체 90명 이상 사는데요.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자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금년에도 대구의 사칼린의 밤 하면 우리는 초대 못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내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행사를요. 다른 행사는 금년에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오랫동안 건강히 잘 지내면서 저희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희들 곁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박진대 회장님 13년 전에 또 이렇게 또 8년 전에 댁에서 전역해 주셨던 그 마음, 물론 그 메테오 후에 돌아가셨지만 전상조 회장님 옆집이라고 오셔서 같이 또 식사하고 그게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는데, 자, 그럼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권경석 회장님 모셔서 민족통일대구 광역시 청년협의회 주최한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영주귀국 그 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영주귀국 동포를 대표해서 또 한 말씀 주시면 저희들 청년들이 또 가슴 깊이 새겨 듣고 또 실천하는 데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히 이게 이런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내를 발휘한 하태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좋은 세미나를 오직함으로써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발표문을 발표하신 이태권 나시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민통청년협의회 부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박노용 명예회장 등 좋은 말씀을 했고요. 그걸 앞으로 그 마음속에 새겨두고 저들 좀 더 공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한 번 더 저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우민통 청년 협의회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장소가 없었을 거고요. 우리가 또 대구를 이렇게 깊이 가깝게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요 이런 행사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행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믿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세와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을 수 있도록 잘 오늘 그 들으신 그 세미나의 내용을 잘 한 번 더 간직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오늘 있은 사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귀가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다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지난 13년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또 사할린 동포를 위해서 또 다른 그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경섭 회장님의 말씀, 또 우리 박노영 명예회장님의 그 말씀, 또 늘 함께하신 우리 이태권 교수님의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김덕현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고 따뜻해졌고 고마워졌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 우리 속의 이야기, 읽고 싶고 외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일들이, 그 사연들이, 그 자료들이 조금은 더 큰 우리에게, 더 큰 사람들에게, 더 큰 대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오늘의 이 세미나는 그냥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가고 공부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챙김을 해야 할 그런 상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권격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 회장님 그리고 지도부, 지평부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는 끝이 나지만 이제 내일 또 개최되는 우리 본행사
제5회 살린의 밤 각 도시의 대표님들과 함께 더 정 나누고 또 더 마음을 나누어서 아버지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고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 느낌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살린 영주기국 동포 그 후라는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왔어. 집이 다 개발된 논밭이. 근데 문이 없게 만들었어요. 문이라는 게한 알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그러면 안 된다고. 대구니까 대구 시내가 커지니까 또 집도 짓고 40만 안 되죠. 유주로. 여름에 스타일리스트 10만 10만 만들어진 저수지가 있어. 거기는 보면 그게 열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 모든 걸 구경할 수 있는 거는 하태경 회장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태균 회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도 뭐 오고 자주 아니었더라면 뭐 고향은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자주 못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많이 건강해야 우리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오래 살 수 있고 감사합니다.